네, 안녕하세요. 민법 11월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월말 모의고사 중에 정답률이 낮았던 지문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최신 판례 같은 거 이제 좀 넣었을 때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일단, 우리 5번 문제가 보실게요, 5번.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리 강평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 칭찬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정답률 통계표를 받아보면 정답률 낮은 문제의 개수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 통계표를 받아보니까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하셨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봅시다. 그래서 5번 문제 3번 질문은 이제 2020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그냥 뭐 어려웠지는 않은 판례여서 최신 판례니까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다는 취지입니다. 보시면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돼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계약서에 나타난 법률 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관없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계약서를 유효로 하겠다, 아니면 두 번째 계약서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가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 정해 있다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뭐 결정됐다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가 지문을 냈는데 틀렸죠. 그죠?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계속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대로 결정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틀렸고. 그다음 이제 6번 내려가시면 6번에 일단 2번 지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 비슷한 판례 때문에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2번 문제를 보시면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서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없다는데,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 의사 요 수술 사건에서 이제 좀 비슷한 사건에서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그 판례는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 수술 과실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합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과실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 그때 이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던 사람. 근데 이 2번 지문은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그랬죠. 그죠?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양해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는 판례입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사례가 다르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 지문은 제가 일부러 비교해서 이제 출제를 한 건데, 4번 지문 보시면 민법상의 법률에 관한 규정은 아시다시피 민사소송법상 소송이지 공법행위는 적용 없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은 적용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소취하 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5번 지문에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둘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내가 뭐 괜히 제기했네, 소를 취하겠다 그러고 법원에다가 소의 취하를 한다. 이거는 이제 갑이 법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공법행위 소송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7조부터 107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오 취소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소취하의 합의는 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러니까. 그래서 갑이 이제 법원에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니까 을이 야, 뭐 그런 거 갖고 소를 제기하냐, 그죠? 내가 좀 얼마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 소 좀 취하해줘라 이러고 다가가니까 갑이 그래, 그러면 네가 뭐 그 정도로 뭐 성의를 보이면 내가 소 취하해주지 그러고 소를 취하해주기로 갑과 을 사이에 소 취하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사법개혁. 법원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야, 우리 소 좀 취하해줘라 이거 이제 합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는 사법개혁이니까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요게 5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다시 보시면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판례가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법개혁이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문제 뭐 정답률 다 좋고, 이제 12번 가보십니다.
12번이 이제 그 정답률이 48%밖에 안 됐어요. 소멸시효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번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는데 이게 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봤는데 그래도 정답률이 안 올라오네, 그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번에 2번 지문이 이제 2021년 판례인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165조 사망에 관한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165조를 좀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165조 보시면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그래서 1항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10년을 한다. 10년 연장되죠, 그죠? 그래서 2항 파산 절차. 그러니까 이제 1항은 판결인데 2항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허가에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이유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단기 소멸시효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사망. 이 165조 사망은 실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되었던 건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5조 사망 보시면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거 10년 판결 확정돼도 10년 연장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라. 그죠? 그래서 요 실제 판례가 나온 게 21년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2번 지문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트를 보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제 법원이 있고, 갑 있고, 을 있고, 이제 원고고, 피고고. 근데 이제 갑이 을에게, 근데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한다.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소를 제기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갑이 승소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야, 을이 안 주고 버티지만 않았으면 우리 소송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 을이 버티지 않고 그냥 잘 줬으면은 내가 소송 비용 안 들어가는 건데 을 때문에 소송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또 따로 소송 비용 상환 청구를 합니다. 이걸 이겼으면 이제 이것도 거의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을 너 때문에 내가 소송비용 들어갔으니까 이거 내놔라. 그죠? 근데 그래서 요 소송비용 상환 조건 요걸 이제 키워드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노트 보시면, 갑이 을에게 소송 부담의 재판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이 승소했으니까 이것도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갑이 승소했다. 근데 요 소송비용 상환 조건은 재밌는 게, 법원이 일단 여부 판단 먼저 해줍니다. 이게 여부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액수 판단. 이게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갑이 을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 있다. 이것만 판단해줘요. 그죠? 이게 이제 갑 승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소송비용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여부 판단에서 승소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갑이 국가였거든요. 국가면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짜리요. 그런데 이 여부 판단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얻었으니까 확정 판결 났으면 10년으로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송비용 상환 조건은 줘라 이 여부 판단만 하고 액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액수 판단 나중에 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액수 판단이 안 됐다는 얘기를 우리 판례는 변제기 미도래로 갔어요. 얼마인지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트에 보시면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이 갑승소로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소송 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갑이 국가였고 이제 5년짜리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10년으로 연장되냐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165조 사망받지만 그래서 액수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변제기 미도래다 그러면 165조 사망이 적용돼 가지고 10년 연장 안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죠?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문 보시면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부담의 정원을 재판하면서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의 소송비용 상환 정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재정법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되지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 상환의 존재 확정됨으로 165조 1항에 따라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165조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연장이 안 된다.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